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꿈을 이루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많이 비었어요. 이 그림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인도에 있는 건물인데요. 뉴델리 바로 아래쪽에 아그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궁전 같은 묘지예요. 이게 궁전이 아니고요. 궁전 같은 묘지예요. 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누가 지었냐면 1960년대에 무굴 제국의 사자한이라는 왕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걸 애도하고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타지마할 궁전 같은 묘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걸 짓는데 걸린 시간이 23년이에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인원은 약 2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묘지를 짓는데 그 당시에 1600년대니까 프랑스, 몽골, 중국 이런 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 건물을 짓는 가운데 하루는 목수가 일을 하다가 사자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구석진 곳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 관 안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났던 거죠. 그런데 사자한 왕은 그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 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버리라고 해요. 이건 전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1월달 신년 할애식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드 위드 바이라는 책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까? 예, 많이 해보신 걸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육아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육아를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유바가 정말 아름다운 조직으로 다시 편생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바라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유바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생각들이 충성되고 헌신된 팀원들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곳에서 잘 실현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 유바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바의 본질, 유바의 핵심 가치가 뭐죠? 여러분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환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유바의 본질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제일교포 3세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 창업자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81년도에 24살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아르바이트생 직원 2명 딱 앞에 놓고 자기는 맞은편에서 불상자에 탁 올라가가지고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20대에 나는 이름을 알리고 30대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 승부를 걸고 50대 사업을 완성하고 60대에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외치던 비전이 딱딱딱 시간 타임 테이블처럼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6만 7천 명의 그러한 팀원들이 일하면서 일본의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 동년배에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누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루는데, 우리는 뭐지? 규모는 참 초라하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유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바의 핵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팀원들과 매 주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기업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대부분 보니까 창업자의 가치관과 신념과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잘 성장해요. 그 성장한 것을 자기 뒤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어떻게?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튼튼한 경영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오 클리닉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이오 클리닉은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는 그 가치관 하나로 140년 동안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도 자기 개인의 철학이에요. 이 대구에서 조그마한 상점을 시작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보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일컬어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알았을 때 그때 이 기업을 통해서 보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경영자 한 사람의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읽었던 책인데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분 아버님은 제가 좀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3.1교회 다닐 때 이분 아버님이 거기에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그 아들인 하형록이에요. 지금 미국의 팀 하스 주차장 건축 설계회사로서 최고의 설계회사예요. 이분이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하는 가운데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린 가운데서 내가 만일 낫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 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의 기업을 일구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유바의 핵심 가치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 이분의 기업이 어떻게 잘 나가는지 같이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 공유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지금 보면 다 성공한 대기업이 되고 작아도 아주 훌륭한 바른 기업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쉬 들어봤어요? 보쉬가 어떤 회사예요? 여기 써놨죠. 세계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지금 메이오 클리닉처럼 한 130년 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보쉬 창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의 수명만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경영을 승계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경영만 하면 수백 년간 이어갈 수 있다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을 제대로 꾸준하게 해 나가면
이렇게 수백 년 이상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터가 뭔가 제가 느꼈던 건데 첫 번째 바른 가치관, 두 번째 인재, 세 번째 튼튼한 경영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나가면서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뭐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25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면서 바른 가치관이 뭐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 어때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거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뭐야? 타고난 능력과 전문성이란 양날개를 달았을 때는 이 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또 가치관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찾아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죠. 예.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치관이래요. 그러면 항상 바른 가치관이 있으면 바른 일들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아닐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방향 설정할 수 있는 등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느꼈던 것은 가치관의 위기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사실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니까 가치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무너지냐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몬주의라고 해가지고 돈에 사람들이 완전히 휘감겨 있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사회의 그런 기쁨이라든지 행복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되니까 우리 사람의 구조가 어때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낭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를 과학과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잃게 되고 가치관의 혼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주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용어가 별로 없어요. 정말 부정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떻죠? 컴퓨터 통해서 정보를 우리보다 더 빨리 접촉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지금 많은 애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다. 그것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치관의 다른 표현이 뭔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도덕성이라는 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뭐냐면요.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 지금 됐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는. 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치관 또한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도덕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거죠. 이 도덕의 위기감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인격 성향이나 품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성 회복이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하고도 많이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기업의 고귀한 가치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의 형성은
어떻게 개인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제 제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이에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세 때 아이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치관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 모델링을 통해서, 저는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아버지로부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 선생, 친구, 형제, 그리고 뭐죠? 위대한 인물이 자기 옆에, 아니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설정했던 그 인물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정한 인물을 우리 마음속에 수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핵심 가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되는 것 같아요. 모델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유바의 그 리더들, 특히 원장이, 그리고 우리 의료진이, 우리 팀장님, 리더들이 팀원들의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슈바이처 박사 전집을 읽고, 와, 저 참 암흑 같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과 봉사를 하는 슈바이처를 보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주예수병원을 가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버리면서 오직 한국의 그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치료해준 우리 설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때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에 내려와서 또 큰 위기를 맞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원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모델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들을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이분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잘 만나면 좋은 선배를 통해서 평생 그 선배처럼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설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형성이 뭐냐면 종교,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그냥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또 어떻게 책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나 불교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누구와 대화하는데 자기는 외상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나도 그러면 앞으로 외상 안 할 거야.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빚을 안 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또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될 때 아주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책자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지 워싱턴이 이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끼를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날 때. 그래, 어린아이니까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체리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바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주 칭찬하면서 너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하냐면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고 용서를 비는 용기와 정직함을 꼭 가져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부터는 저에게 어린아이였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저에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절대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용감하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가치관을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바가 24평에서 이렇게 80평, 160평 유방 전문 클리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떻게 우리 유바 클리닉을 진짜 아름다운 유방 전문 클리닉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 대장 항문 병원을 세운 이렇게 송도병원 이종균 그때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저희 예수병원 선배여가지고요. 제가 이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저한테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야, 닥터, 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디시전 내리기 어려울 때 너 어떻게 하겠니? 딱 저한테 질문을 해요. 경험도 별로 없고 그때 규모도 작고 이럴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주 쉬운 단어 두 마디를 해요. 원칙. 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정직하게 원칙만 지켜라. 원칙대로 일을 해라. 그러면 문제 없을 거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실제로 그 이후로 정말 이 원칙을 가지고 유바를 계속 경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원칙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고비는 있었지만 해결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치관 형성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우리들 병원 척추 병원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병원이었고 제일 잘하는 병원이었죠. 부산대학 선배여가지고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병원은 이렇게 최소 침술 수술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병원이 성장했는데 너희들도 내시경 해봐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방 성형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계속 잘 이렇게 세팅이 되고 아주 완벽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바의 가치는 느리지만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제대로 꾸준하게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바의 핵심 가치가 뭐지? 참 부끄럽겠지만 제가 개업을 했을 때의 핵심 가치와 지금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로 오면서 팀원들과 이렇게 같이 유바의 핵심 가치를 많이 이렇게 찾는 노력도 했습니다. 정해놓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012년 9월 달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메이오 클리닉의 이야기라는 신문 광고가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광고가 있어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내가 이때 찾고 있었던 유바의 핵심 가치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바의 핵심 가치를 메이오 클리닉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는 거기에다가 우리 유바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는 그런 덤을 더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팀원들 간의 사랑과 존중, 협력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채우고요. 또 어떻게 해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환자의 필요를 잘 채우는 것이 우리의 유바의 핵심 가치로 2012년 9월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핵심 가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른 방향을 가게 해주는 아까 전에 등대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의 대화, 우리의 회의, 모든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 가치는.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비전이면서 경영의 원리고 우리가 실행하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항상 제일 앞서는 그런 주제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핵심 가치의 능력을 실제로 한번 볼까요? 메이오 클리닉을 통해서. 메이오 클리닉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그 가치를 통해서 140년 동안 이어왔어요.
이 책 1번에서 10번까지는 메이오 클리닉 책의 타이틀이에요. 섹션별로 나누어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 적은데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어온 브랜드. 만일 이 핵심 가치를 계속 140년 이어왔으니까 계속 잘 이어지면 1000년이라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어냐? 환자의 우선 전통, 환자 우선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 우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리더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본이 되고 그렇게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의료진과 팀원과 간호사, 원무부서, 경영총괄부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는 선택 사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소문이 계속 나다 보니까 어때요? 멀리서도 환자가 찾아와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때 예약 시스템을 바꾸게 되고요. 또 규모를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종이 기록에서 전자 기록으로 변화. 이거는 대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뿐이지 실제로 그들은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어떤 신경을 쓰냐? 예를 들어서 A 진료실에서 B 진료실을 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그죠? 이것까지 동선을 결정을 하면서 그들의 환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환자 아침에 진료하고 저녁에 갈 때 모든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가치를 통해서 병원에서 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메이오 클리닉은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리더를 계속 배양을 했습니다. 의사의 리더, 그 다음에 경영진의 리더, 이 사람들이 또 합쳐가지고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고요.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또 어때요? 사람을 뽑는데 재능보다는 가치를 우선하는 거죠. 메이오 클리닉의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고 거기다가 제 능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드가 계속 커지니까 확장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한 개였던 것이 세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조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각 개개인의 잠재력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바의 핵심 가치도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서 우리의 꿈이 되면서 우리의 전략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을 제대로 꾸준하게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당연한 게 뭐냐 이러면 잘 안 짚힐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인데 우리가 복도 올라올 때 뭐 종이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뭐 흙이 묻었다든지 올라가는 사람이 내가 치우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보기 싫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걸 치우는다든지 안 그러면 미하고 여사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당연한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꾸준하게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요. 그래서 배운 것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들 하는 만큼 하게 된다면 이 유바나 메이오는 절대 남보다 앞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남들보다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만이 더 훌륭한 기업으로 더 훌륭한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유바를 이렇게 이끌을 때 여러분들 다음 때에도 좋은 병원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